고대 로마 공화정의 개요. 로마 왕국 마지막 국면의 로마 역사는 여전히 지중해 서부 해안에서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경쟁하면서 그리스인, 라티노인, 에투르리아인 간의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에다 내부적으로는 토지와 도시를 찾아 옮겨 다니고 결국 권력을 쟁취하려는 귀족 그룹과 그들의 클리엔테에 의해 결정된 사건들이 추가된다. 기원전 500년대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은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화정의 시기는 로마 역사에서 길고 복잡하며 결정적인 국면을 보여주었다. 크게 보면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과 내부적으로는 사회 계급 간의 분쟁의 역사이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뽀강 이남의 고대 이탈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복잡한 국가의 수도가 된 로마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다. 공화정은 초기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로마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들과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공화정 정권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로마 공화정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려는 이웃 부족 국가들과 맞서면서 새로운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계급상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귀족과 평민, 그것은 기원전 5세기 이후 기원전 3세기 초까지 공화정의 현실을 지배해왔다. 사회 조직은 혼란에 빠졌다. 귀족 계급은 이미 로마 왕국 시대에 왕국 건설에 참여한 시족 가문인 시족 귀족의 새로운 그룹들을 들어가게 했다. 시족 귀족들은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누렸었다. 평민은 농민, 상인, 장인 등 생산적 인구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적 권리에서 제어되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민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평민으로 구성되었다. 평민들 중에 소수의 부자들은 이전 귀족 계급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귀족 계급, 즉 노빌리티를 탄생하게 했다. 로마 공화정 초에는 사회 계급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귀족들이 통치했다. 그 이유는 귀족들이 로마 왕국을 몰락시키는 주역들이었고 귀족들만이 군 복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평민이란 말은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도 그들 자신들의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공직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일단 귀족이 지배 계급이었고 그래서 평민들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 형태만 왕 대신에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대체되었다. 더 많은 부로 인한 경제적 권력 이외의 귀족 계급은 원로원, 시민과 종교기관들 그리고 입으로 전해 내려온 법들의 통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통치 형태만 왕 대신에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대체되었다. 더 많은 부로 인한 경제적 권력 이외의 귀족 계급은 원로원, 시민과 종교기관들 그리고 입으로 전해 내려온 법들의 통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보유했다. 시족 귀족과 소수의 평민 부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귀족, 노빌리티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전통주의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했다. 귀족 계급의 이러한 움직임에 평민들은 반발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평민들의 특권을 질투하는 귀족들과 로마 왕국의 붕괴로 왕의 지지를 잃은 평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진 권력에서 평민들의 배제를 없애기 위한 모든 방식을 찾았던 평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긴장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평민들은 귀족들과의 결별을 위협했다. 기원전 494년 아벤티너 언덕으로 모인 평민들은 로마 공화정과의 분리 움직임을 벌였다. 이 위협에 귀족들은 평민들과 협약을 맺었고 평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특권을 허용하게 되었다. 기원전 5세기와 기원전 4세기 사이에 개혁이 있었다.
법들이 쓰여지게 되었고, 이것은 약 기원전 451년에 청동에 새긴 12개의 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전쟁에서 정복된 땅은 적어도 일부분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배분되도록 했고, 최고의 공직과 최고의 사제직을 포함한 정부 기관과 원로원에 평민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싸운 투쟁의 중요한 단계들은 자신들의 집회, 평민 집정관, 그리고 평민 출신의 호민관들의 획득이었다. 갓 태어난 공화정은 불과 200년 내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팽창주의적 소명을 드러내면서 곧 이웃 부족 국가들로부터 공화정을 방어해야만 되는 상황들을 맞이했다. 공화정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참여로 가까운 라티노 도시들 연맹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기원전 496년에서 기원전 494년 사이에 새로운 경작지와 통신 경로에 대한 추구는 로마 공화정이 다른 라티노 도시들과 경쟁하게 만들었다. 로마 왕국의 멸망과 기원전 509년에서 기원전 390년 사이에 뽀강 이북에서 현 프랑스 지역에 살던 켈트족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내부에서는 북쪽으로 에트루리아인들과 싸웠고, 남쪽으로 사벨로족, 음브로족, 산니오족, 깜파노족과 마니아 그레치아인들과 싸웠다.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이고 군사적 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라티노 지역, 오늘날 라찌오 지방에서 보여졌다. 기원전 496년 레질로 호수에서 라티노인들에 대한 로마 공화정의 승리는 로마 라티노 연방 국가의 형성과 그 결과로 수많은 식민지들이 세워질 거대한 영토에 대한 로마 공화정 지배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 사건은 로마 공화정의 역사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이웃 민족들이 점진적으로 정복되었고, 기원전 396년에 절정에 이르렀던 에트루리아인의 위협은 에트루리아인 마을인 베이오의 정복과 함께 소멸되었다. 기원전 343년에서 기원전 290년 사이에 로마 공화정은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산니오족들과 3번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산니오족에 대한 승리를 이끈 로마 공화정은 남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마니아 그레치아와 따란토와 전쟁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303년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뚜리를 구하기 위해 이미 따란토와 체결한 협정을 의도적으로 어겼다. 또한 로마 공화정의 남쪽으로의 확장 정책은 그리스 반도의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들의 야심과 맞부닥치게 된다. 팽창주의 야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헬레니즘 왕국인 에피로, 영어로는 에피루스의 왕 삐르로는 기원전 280년에 마니아 그레치아의 도시 중의 하나인 따란토와 다른 작은 도시들의 지원하에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상륙한다. 로마 공화정은 그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었고 삐르로의 군대에 승리한다. 결국 삐르로는 그리스로 돌아가고 마니아 그레치아의 도시들이 로마 공화정 동맹국들에게 굴복하도록 했다. 기원전 509년에서 기원전 390년 사이에 로마 공화정은 뽀강 이북 지역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켈트족의 침입을 받았다. 특히 기원전 390년에 로마는 켈트족의 침입으로 함락되었고 방화되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짧은 시기 내에 켈트족의 침략을 물리쳤고 확장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 이 켈트족과의 전쟁에서 로마 공화정의 패배는 그들의 군사 정책을 바꾸게 만들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에 로마 공화정은 북쪽으로는 아르노 강과 루비콘에, 영어로는 루비콘 강 입구에서 남쪽으로는 메시나 해협까지 이르는
이탈리아 반도의 주인이 되었고 지중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귀족과 평민 사이의 투쟁과 로마가 작은 도시 국가에서 광범위한 민족 연합의 수도로 변모한 것은 로마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로마 공화정에서 권력의 기초는 이론적으로 집정관, 원로원, 로마 시민 집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가문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의회인 원로원에 의해 행사되었다. 이탈리아 반도 남부의 만니아 그레치아 도시까지 패권을 확장한 로마 공화정은 당시 지중해의 상당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까르타고의 적대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로마 공화정의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급진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마 공화정과 까르타고 간의 전쟁은 수세기간 까르타고의 적대자인 그리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칠리아에서 일어났다. 포에니 전쟁은 수십 년에 걸쳐 벌어졌으며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로마인이 주역이 되었다. 1차 포에니 전쟁 동안 먼저 시칠리아, 이어서 사르데니아와 코르시카를 정복하게 되었다. 까르타고는 이베리카 반도, 즉 현재의 스페인 남부에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까르타고 장군 아니발레, 영어로는 하니발의 주도로 기원전 218년에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니발레 장군은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알프스 산들을 가로질러 기습적으로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왔다. 로마군을 물리치면서 이탈리아 남부의 깐네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로마군은 아니발레군의 매우 힘든 패배를 겪었다. 하지만 기원전 204년에 후에 아프리카노라고 별명이 붙여진 시피오네에 의해 아프리카로 전쟁이 옮겨졌다. 아니발레군은 까르타고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고 결국 202년에 짜마에서 까르타고는 패배했다.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아니발레의 천재성이 두드러진 반면 로마군은 매우 힘든 패배를 여러 차례 겪어야만 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부과된 힘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르타고는 부자였고 아니발레 원정의 기억은 많은 로마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여기에다가 로마 공화정이 거의 무적이 되었을 때 두 나라 간의 경제적 갈등의 상황은 로마 공화정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즉 정복 사업에 귀족과 평민 두 계급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공화정은 까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